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국내 엔트리급 라이더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CB350, 그러니까 일본에선 GB350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바이크가 사실 아직 국내에는 출시를 안 했죠.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시승을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제가 어떤 바이크를 타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 바이크라는 탈 것에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 어지간한 단점이 있어도 그냥 뭐 이런 배경이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단점보다는 특징으로 이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실망하는 바이크가 잘 없는데 아주 간혹 실망스러운 바이크들이 있습니다. 제가 탔던 바이크가 정확히 그 GB350의 스포츠 버전인 GB350S였는데 아주 가끔 실망스러운 바이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바이크들이 이제 꽤 여러 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혼다만 3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 알아주는 혼다 파거든요. 근데 실망스러웠다고 하면 뭐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제가 이제 실망하게 된 이유는 이 바이크의 잘못된 개발 배경입니다. 이 바이크는 인도 혼다에서 이제 주체로 개발하게 된 바이크인데, 인도에서 이 350 클래스가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랜저 같은 포지션이에요. 이게 고급 바이크면서 인도에서도 로얄엔필드에서 한 달에 한 4만 대 이상 판매하는 시장이거든요. 이제 1년 내에 팔아도 글로벌로 봤을 때 그 브랜드 전체 모델을 합쳐도 4만 대 못 파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근데 한 달에 한 개의 클래스에서만 4만 대를 팔아치운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 이제 혼다도 이 시장이 탐이 나겠죠, 당연히. 우리는 혼다인데 너희가 파는 거 일부만 우리한테 떨어져도 이거 완전 땡큐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개발된 바이크가 사실 이 CB350이란 말이죠. 이게 혼다는 바퀴 달린 것은 뭐 물론이고 제트기, 뭐 로보트까지 이것저것 다 만드는 회사인데, 그리고 심지어 만드는 것마다 이게 업계 평균치를 상회하는 물건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목표로 한 상대가 전형적인 로우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들급 한 놈만 패는 브랜드를 상대하겠다는 거죠. 인도에서도 이런 것들만 한 70년째 만들고 있는 브랜드예요, 로얄엔필드가. 기술 부심이 있는 일본 브랜드들도 이게 공랭 싱글 쿼터급 유로 3에서 거의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이 로우 테크놀로지를 추구하는 로얄엔필드가 유로 5까지 이 공랭 싱글 쿼터급으로 충족을 해요. 낮은 어떤 기술을 추구하지만 결코 그들의 어떤 숙성도가 낮다는 뜻은 아니죠. 만약에 이게 로얄엔필드가 하이 테크놀로지로 승부를 봐가지고 인도에서 4만 대씩 팔아 제끼고 있으면은 혼다도 일이 아마 쉽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원래 목표로 한 라이벌 자체가 굉장히 묘한 곳에 포지셔닝 하고 있고, 그 혼다가 출시한 이 바이크도 평소에 본인들이 잘하는 방식이 아닌 진짜 그 어중간하게 만들어져 버린 느낌이에요. 이제 요약하면 엔필드를 압도하지도 못하면서 혼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바이크 자체가 좀 솔직히 기대 이하, 이제 그런 바이크가 세상에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실망한 이유는 이 바이크의 타는 맛입니다. 이런 엔진들은 필링을 느끼면서 통통거리면서 다니는 이 낮은 회전수 주행이 재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GB350은 이 영역이 묘하게 재미가 없어요. 뭔가 밋밋하다고 할까? 이게 아무튼 좀 건조한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회전수를 끌어올리면은 롱스트로크 단기통 특유의 나 힘들어 이런 느낌 있어요. 그만해 이런 느낌. 그거는 이제 엔진 형식이 같다 보니까 혼다도 로얄엔필드도 좀 별로죠, 그 영역대로 가면.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고만고만한 바이크들이라 그 형식상의 단점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둘 다 비슷한데, 장점이어야 할 부분에서 그 혼다가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의 세팅은 엔필드 쪽이 좀 더 세련됐다. 되게 의외죠. 이래서 바이크는 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좀 아쉽다라고 느낀 부분은 실패한 로컬라이징입니다. 이게 베이스로 쓰이는 CB350 기준으로 가격대는 인도에서 엔필드 다른 350들 대비 메테오랑은 비슷한 수준이고, 이제 나머지 바이크들보다는 CB350이 뭐 한 20%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GB350이 50만원대고 엔필드들이 한 60만원대로 한 또 20% 정도로 엔필드가 비싸요. 오히려 이게 반대 상황이죠. 일본과 인도에서. 그냥 일본에서는 이 GB350이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저렴한 바이크, 딱 그 정도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일본은 모터사이클에 관해서 소비자들이 매우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렌트 바이크로 운용되거나 매력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이유로 그런 구입 경로가 아니면은 많이 그렇게 잘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출시 초기에 뭐 잠깐 품귀 현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시장이 좀 풀리고 입소문을 아마 좀 탔겠죠. 이제 출시한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제 예상에 일본에서 롱런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타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로컬 바이크들 모이는 곳을 가봐도 이 바이크가 보이지가 않아요. 신형 바이크 중에서는 엔트리급은 레블이 그나마 많이 보이는 바이크고, 이제 고배기량에서는 G900 RS가 좀 많이 보이고, 요즘은 좀 그렇거든요, 흐름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XR150이라고 이 모델이 동남아나 네팔 이쪽에서 주로 많이 타는 듀얼 모델이에요. 이거를 제가 베트남에서 타고 한 10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지린다, 지려. 우와, 앞에 소. 동남아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 좀 왜소하죠. 이제 평균 시장도 작고 무게도 좀 가볍고, 그래서 그런지 이 XR150이 진짜 바이크가 가볍더라고요. 다루기도 편하고 여자들이 타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심지어 제가 탔던 바이크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곳이나 그냥 들이대볼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는 바이크더라고요. 이거는 혼다가 아주 로컬라이징이 잘 된 바이크의 경우죠. 근데 이 GB350의 경우에는 그 혼다가 잘 못하는 방향으로 로컬라이징이 된 경우로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일본에서는 혼다가 이제 지그나라 브랜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그 판매 가격 정할 때도 엔필드보다 오히려 싸게 파는 게 그 싸게 정해야 될, 저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일본 라이더들의 눈높이 자체가 높은 편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바이크 가격을 정할 때 이걸 싸게 내놓지 않으면 고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근데 이 바이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은 뭐 너 박쌤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떨 것 같냐 하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일단 뭐 이 바이크가 이뻐요. 확실히 디자인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바이크 자체는 만만한 바이크죠. 쿼터크 클래식 자체가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공급이 귀한 클래스예요. 직접 비교해본 건 아니어서 확실치는 않지만은 최고속은 GB350 쪽이 약간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이크가 혼다의 마크를 달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제 생각, 그러니까 제가 타본 느낌과는 상관없이 이 바이크는 출시되면 잘 팔릴 겁니다. 잘 팔릴 텐데, 일단 그래도 제 소신은 이 바이크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바이크였다. 뭔가 느낌이 혼다스럽지가 않은데. 네, 안녕하세요. 더스노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GB350S,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판매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될지 모르는 이제 바이크이기 때문에 저희 한번 일본 현지 시승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일단 뭐 그 바이크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주행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이번 영상이 혹시라도 GB350이 국내에 출시된다면 그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발빠르게 소식을 한번 전해드려봤고요. 잘 한국어로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스티너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 행복하세요.